자, 9페이지부터 다시 제4강 제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기에 LD 젤로 제강 공정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전류를 약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용선이 되겠지요. 여기에다 장입을 합니다. 이제 전로는 요 프로니온 리행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울여서 이렇게 장입을 합니다. 장입을 영어로는 차징이라고 합니다. 그건 두 번째, 이제 전로를 바로 세우고 이 용선에 그 렌스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 바람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취자를 써서 취련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정연한 데서 취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로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즘 자동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전로는 짧은 시간에 이제 제강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온도 측정, 온도가 이제 연속 주조로 보내려면 어떤 온도, 적정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샘플링, 탄소나 이런 성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 측정, 샘플링 이걸 합니다. 요거는 렌스보다 작은 서브렌스를 통해서 이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출강을 합니다. 이제 출강구 요 옆쪽에 있죠. 출강구를 통해서 이제 샘물을 레이더에 붓습니다. 레이더에 붓습니다. 여기 지금 밑부분에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주형이 아닙니다. 주형이 아닌데 이게 주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주형을 수정해야 됩니다. 주형이 아니고 이거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요거는 여러분 그 그림에 그걸 수정해 주세요. 주형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레이더이 되겠습니다. 레이더입니다. 주형이 아니고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이 이제 전로에 장입할 때 레이더는 이거 구분해가 우리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장입 레이더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용광을 여기에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강 레이더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 이제 분대.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에 부으면서 동시에 뭐냐 배제라는 말합니다. 배는 배쳐간다. 제는 슬래그를 제거하는 것을 배제라고 합니다. 슬래그는요, 제입니다. 슬래그 리무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광을 수강 레이더에 붓고 끝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슬래그를 이제 슬래그 포트에다가 이제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그가 조금 남아있어요. 뜨거운 상태. 이 슬래그를 여기에 전로에다가 어떻게 하냐 코팅을 해줍니다. 이래.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향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코팅을 해줍니다. 왜 코팅을 하느냐 하면은 다음번에 또다시 이제 이거는 하루에 여러 번 한 20몇 분 되면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다음에 뜨거운 샘물하고 고철 넣을 때 그 내화벽돌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래그 코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LD 전로 제강 공정의 6개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기 시험할 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슬래그는 입구 쪽으로 이래 하니까 여기에 뭐냐면 슬래그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슬래그 뭐냐면은
여기 이제 카바가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입구에는 또 쇳물이 닿을 때 이제 그걸 그 내화물이 산화나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노구 건물 금속으로까지 이제 그 부착을 시켜 놓습니다. 좀 앞부분에서 한번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LD 전로 제강 공정은 요렇게 6공정으로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용제란 말이 나오는 뭐냐면은 녹았을 때, 그러니까 철광석이 녹아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슬래그를 만드는 것을 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제제하고도 뭐 그 뜻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용제, 플럭스, 비금속 개제물과 친화력이 큰 재료에 주로 사용합니다. 선철 용해할 때 원료에 부착된 모래, 코크스, 회분과 결합하고 용융선철과 분리하여 슬래그, 강제, 광제를 쉽게 제거하는 재료가 용제입니다. 자, 슬래그 구비 조건 이런 것은 실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용융 정련할 때 유해 불순물을 많이 흡수해야 하며 비중이 낮아 용융금속과 분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 분리가 쉬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선이나 용광과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접촉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슬래그 구비 조건입니다. 이 이제 용제도 염기성 플럭스 있습니다. 요즘 염기성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산성 성분보다 인이나 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염기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 플럭스에는 석회석 CaCO3가 있고, 그 다음에 CaO 생석회, 돌로마이트는 백운석입니다. 산성 플럭스는 규사, 석영, 모래, 규석 등이 되고요. 중성 플럭스는 형석, 알루미나 등이 있습니다. 용해 작업할 때 슬래그, 강제나 광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용해 작업할 슬래그는 정면작용,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광 산화 방지, 가스의 흡수 방지, 열 손실 방지, 요게 시험에 실기 시험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도 베시스트인데 산성 성분 총합분의 염기성 성분 총합입니다. 대표적으로 SiO2분의 CaO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놓고 살펴보면은 SiO2량이 증가할 때 염기도는 저하합니다. SiO2 투입량 증가하면 탈린, 탈황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염기성 내화물이나 플럭스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자, 염기도는 SiO2분의 CaO인데 저번에 어느 시험에서 한번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CaO하고 MgO, SiO2하고 Al2O3 4개를 내놓고 그 염기도를 구하라 이라면 그 SiO2, Al2O3를 더해가지고 밑에가 분모로 가고 CaO가 MgO가 두 개 동시에 분자로 가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강 주 원료의 특성입니다. 용선비, 용선비를 HMR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냥 HMR이라고 해버리면 어떤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둬요. 용선은 핫메탈입니다. R은 레이시오입니다. 용선비는 전체 장인량, 그러니까 제강할 때 뭐 고철도 넣고 뭐 형선도 넣고 뭐 여러가지 넣을 거 아닙니까? 전 장입량분의 용선 장입량 곱하기 100%가 이게 이제 용선비입니다. 원료에 장입되는 용선량의 비입니다. 냉선비, 전 장입량분의 냉선량 곱하기 100%입니다. 고철비는 전 장입량분의 고철량 곱하기 100%입니다. 자, 선철은요,
피가 아이언인데 이거는 녹아 있을 때는 용선이라고 하고 전부 다 선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로 만들어진 상태는 냉각이 됐을 때 냉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선할 때도 했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요. 자, 선이라는 한자로 한번 살펴봅시다. 선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선자입니다. 자, 이 선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쇠금자입니다.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뒤에는 먼저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선제왕 아벤에서 제일 먼저 생산된 게 선철이에요. 요걸 여러분 꼭 좀 비록 한자지만 서라는 게 아니고 금속하고 금속할 때 금자하고 먼저 선자가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제일 먼저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선철이라 하고요. 녹아 있는 거는 용선이고 냉각된 거는 냉선이고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주물선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는 선자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원료, 제강에도 부원료가 있습니다. 주원료인 선철 및 고철 이외의 원료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원료라고 합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LD 절로 이제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LD 절로는 전체 이제 요게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절로 덮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뚜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로 위에 있잖아요. 입구를 덮는 걸 덮개라고 합니다. 절로 덮개 이게 왜 이제 종전에는 이걸 뭐 어떤 이유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도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도그하우스. 근데 요즘 말하면 클린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덮개를 덮어두면 산화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그 불순물이나 공중에 날아다니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절로 덮개를 전에 문제 같은 데는 잘못 보면 도그하우스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클린하우스다. 절로 덮개다. 노구라는 거는 용선이나 합금철이나 부원료를 장입하는 절로 입구입니다. 스로트고요. 노구 금물이라는 건 마우스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속 물질입니다. 그래서 노구에도 내화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질이 닿으면 내화물이 암만 해도 충격을 받아 빨리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금속으로 만든 테두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갈아 끼우고 해가 내화물을 절로 입고 그 노구의 축전 연화 내화물입니다. 노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구 금물, 금속 물건인데 마우스링이라고. 아까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설명했는데 슬래그, 입구로 또 슬래그를 부숩니다. 그럼 슬래그가 튀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설비가 슬래그 커버예요. 트러니언 링은요. LD 절로 그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불기어로 노체를 지지해 주거나 전후 방향으로 경동이라는 건 틸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경동이라기보다는 틸팅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경사지기 움직여 주는 걸 말합니다. 경동력 주기 위해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설비가 트러니언 링입니다. 레이더 트러니언 이걸 레이더리 이렇게 이제 지지하고 경사지기에 기울여 주기 위해 중간에 레이더 중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레이더 트러니언이라고 합니다. 레이더 지지 이것도 레이더리라고 해놨죠. 왜 제가 이걸 이제 레이더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레이더리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를 우리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를 써준 이유는 여러분이 그 어느가 나오든지 혼돈하지 말라고 여기 두 가지를 다 쓴 것 같아요. 레이더 트러니언, 레이더 지지 경사지기에 기울일 때 양축에서 지지하는 부분이 레이더 트러니언입니다. 스키머 고로 출성구에서 나온 쇳물이 대탕도로 흘러갈 때 대탕도 끝부분에서 용선상부 슬랙을 제거하는 설비고 절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슬래그를 제거하는 설비. 고로뿐만 아니라 절로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로에도 스키머, 전로에도 꼭 좀 알아두세요. 이게 스키머가 전로에도 사용한다는 거. 복사부라는 용어가 있는데, 노에서 이제 가스가 생기겠죠. 온도가 높아요. 그렇겠죠. 이 쫙 올라가는데, 노에서 생긴 970 내지 1400도씨 가스가 그 위로 쫙 올라가면은 그 전로 위에 그 스커트가 있어요. 치마처럼 딱 덮인 스커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후드가 있습니다. 밖으로 쐬면 안 되겠죠. CO2가스 같은 거. 후드로 상승할 때 이 가스가 굉장히 온도가 이리 높잖아요. 이걸 냉각을 합니다. 그럼 냉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엔탈피 법칙에 보면은 지구에서도 항상 우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가스를 냉각할 때 냉각하는 그 열을 스팀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회수하는 겁니다. 복사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벤츄리 스크러버. 이게 이제 고로에서도 그렇고 논의 폐가스를 줄여서 많이 쓰는데 폐가스를 배기가스라고 하잖아요. 배기가스를 줄였습니다. 논의 폐가스 이거는 입구와 축을 좁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그 통과시키고 그 안에 고압을 물로 스프레이 해놨습니다. 그럼 철가루는 물에 떨어지고 가스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스는 청정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고 벤츄리 스크러브의 그 물에 남은 철진은 나중에 다시 분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전기식은 건식, 습식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LD 전로 설비에서 메인댄스, 이거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메인댄스라고 합니다. 용광에 산소 취입하는 구동기구, 이 메인댄스를 구동하는 기구는 뭐냐? 댄스를 아래로 오르락 내려가는 승하강 설비입니다. 제강에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부원료는 요 네 가지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조제제, 슬래그를 만드는 재료고, 매용제, 슬래그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거고, 냉각제, 강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 좀 낮춰줘야 된다. 강에서 탈산이 너무 많이 됐다. 그럼 적정량의 탄소를 넣어줘야 된다. 가탄제, 요 네 가지가 됩니다. 조제제는 슬래그, 강제, 광제, 생성하는 부원료입니다. 매용제는 슬래그, 강제, 광제, 생성을 도와주는 부원료입니다. 가탄제는 용광탄소의 성분 조정용 부원료입니다. 냉각제는 용광온도를 조절, 주로 뭐냐면 냉각해주는 부원료입니다. 자, 12페이지를 마치고요.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전기로 EAF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료를 장입하고 전기로 조업 시작되면 맨 먼저 이제 용해가 시작됩니다. 전기를 써서. 산화작업, 제재작업, 환원작업, 출강작업 순으로 됩니다. 용해, 장입, 용해, 산화, 제재, 환원, 출강작업, 이 순서는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고철 장입, 고철을 이게 전기로 장입하는데 맨 밑에서부터 여기 5번입니다. 5번에는 뭐냐면은 5번부터 자 이렇게 하는데 맨 바닥에 5번보다 더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버킷 바닥에는 경량선처를 씁니다. 경량선처. 왜 가벼운 선처를 쓰느냐 하면은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은 그 내화물이 깨지겠죠. 그래 가벼운 선처를 씁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중량,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 되는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또 경량, 그 다음에 2번에는 무거운 거 중량, 그 다음 제일 위에는 경량 선반만에 한데 썰입니다. 이거 썰,
요 설이 이제 경량선반설 요거는 가루를 말합니다. 가루. 요렇게 이제 전기로 할 때는 요렇게 올립니다. 제일 밑바탕 바로 밑에 버킷 바닥에는 뭐냐면 경량선철부터 시작해 위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는 5번까지 해놨지만 6번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꼭 좀 제일 밑에서부터 쓰라이라면은 경량, 중량, 중량, 경량, 중량, 경량 선반설 요렇게 착착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 레이더 있죠. 수강 레이더입니다. 이게 수강 레이더 단면을 그 안에 전부 다 내화벽돌로 되어 있죠. 제일 위에 1번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래그 라인이라고 합니다. 슬래그 라인. 슬래그 위에 뜨니까 이걸 슬래그 라인이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벽체입니다. 3번은 뭐가 되냐면 바닥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실기시험 같은 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기로 제강 용해기 작업. 장입을 하고 전기를 공급하면 녹입니다. 주 원료 고철 용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 온도를 얻는 공정입니다. 용해기에서 전력 조업시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냐면 초고전력조업,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초고전력조업 UHP, 초고전력조업 UHP라고 합니다. 이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기, 장입기 용해기, 그 다음에 산화기가 돼요. 고철, 석회석, 철광석 등의 산화제, 산소가 이제 취입하여 이제 결합, 여기에서도 전기료도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취입하여 샘물중 불순물이 요는 전로하고 조금 달라요. 탄소, 규소, 망간, 인을 제거합니다. 황은 여기에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제거합니다. 그래서 산화기에서는 황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강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